오늘장 아침에 나온 리포트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 E&A부터 살펴보시죠. 현재 관계사의 반도체 투자 사이클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 E&A는 첨단 산업 부문에서 안정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중동 지역의 재건 사업과 공급망 재편에 따른 우회 파이프라인 확대 가능성도 긍정적으로 평가되는데요. 먼저 신규 수주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E&A는 2026년 예상 신규 수주는 약 14조 원으로 전년 대비 121% 증가하면서 연간 가이던스인 12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존 가이던스 기준으로는 화공 부문이 8조 원, 첨단 산업이 3조 원, 뉴 에너지 1조 원 수준의 수주를 전망했지만 최근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화공 수주는 단기적으로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첨단 산업 수주가 충분히 보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실제로 올해 상반기 누적 기준 가이던스 달성률은 이미 64%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또 삼성전자 관련 증설 프로젝트는 2027년 이후 매년 약 7조 원 규모의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재 2027년 이내 착공이 예상되는 물량은 총 3개 프로젝트로 평택 1기, 광주 1기, 용인 1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중동 시장에서도 수주 확대 가능성이 존재하는데요. 전쟁 이후 중동 국가들의 투자 방향은 단순한 비용 효율성보다는 공급망 안정성과 에너지 안보 확보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삼성 E&A는 과거 원 시공자로 참여했던 프로젝트가 다수 존재하고요. 중동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삼성 E&A, NH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기존 목표가 72,000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전날 종가는 46,65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OCI 홀딩스 보겠습니다. 동사는 향후 증설 계획과 함께 장기 공급 계약 확대를 공개했는데 특히 내년부터 이 LTA 기반 수요가 기존 폴리실리콘 생산 능력의 7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기존 고객사들의 경우에도 과거 스팟 또는 단기 계약 형태로 구매해왔던 물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2027년부터 2028년까지의 폴리실리콘 생산 물량은 사실상 대부분 판매가 확정된 상황으로 판단되는데요. 또 2029년까지 매년 3만에서 4만 톤 규모의 LTA가 체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현재 진행 중인 증설 물량에 대해서도 고객사와 추가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사는 이에 맞춰서 2029년까지 폴리실리콘 생산 능력을 현재 대비 약 2배 수준인 7만 톤까지 확대할 계획인데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베트남 웨이퍼 생산 법인인 네오실리콘의 성장 가능성입니다. 네오실리콘 역시 신규 고객사 수요 확보를 통해서 2029년까지 생산 능력이 모두 판매 완료된 상황입니다. 특히 고객사들이 동사의 폴리실리콘을 기반으로 제작된 웨이퍼 구매를 선호하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인데요. 향후 고객사 맞춤형 웨이퍼 공급이 확대될 경우에 동사는 고객사가 쉽게 대체하기 어려운 핵심 공급망 내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웨이퍼 사업은 2027년부터 본격적인 매출 기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향후 3년 동안 이 캐파와 판매량은 약 3배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OCI 홀딩스 전날 종가는 24만 7천 원을 기록을 했고요. 목표 주가는 42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차 보겠습니다. 현대차의 2분기 영업이익은 2조 8,51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8% 감소를 했습니다. 또 영업이익률은 5.8%를 기록을 했고요. 이는 시장 컨센서스를 약 4.8% 정도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글로벌 판매 감소와 비용 부담 확대인데요. 먼저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따른 중동 지역 판매 부진과 안전공업 대전 공장 화재에 따른 생산 차질이 발생하면서 2분기 글로벌 도매 판매는 99.2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6.9% 감소했습니다. 또한 원화 약세에 따른 우호적인 환율 효과와 북미 중심의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확대는 긍정적인 요인이었지만 기말 환율 상승으로 판매 보증비가 증가하면서 환율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됐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역시 수익성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는데요.
그래도 현대차는 올해 연간 수익성 가이던스를 기존 수준에서 유지를 했습니다. 상반기 영업이익률이 5.6%였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에는 약 7%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해야 하는 다소 도선적인 목표인 건데요. 하지만 당사는 하반기 실적 회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회복 요인은 미국 관세 부담 완화입니다. 미국 자동차 관세율은 11월부터 15% 수준으로 인하됐지만 기존 재고 소진 기간을 고려하면 2025년 말까지는 사실상 25% 관세 영향이 반영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분기와 4분기에는 각각 약 1.8조 원, 1.5조 원의 관세 비용이 발생했는데요. 반면 2026년 3분기와 4분기 관세 비용은 각각 8천억 원에서 9천억 원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두 번째 회복 요인은 생산 차질 정상화에 따른 판매 회복입니다. 대전 공장 화재 영향으로 발생했던 생산 차질이 점차 해소되면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3분기 판매량은 2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노사 협상 및 파업 가능성에 따라서 단기적인 판매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 유지, 목표 주가는 64만 원을 제시했고요. 전날에는 44만 2천 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텔리언테크 살펴보시죠. 하반기에는 미국 신규 공장 가동과 신규 고객사 매출 확대를 기반으로 실적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먼저 7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미국 신규 공장을 통해서 하반기 집중된 게이트웨이 납품 물량이 매출에 반영될 예정인데요. 미국 현지 생산 기반 확보로 리드타임 단축, 물류비 절감, 또 공급 안정성 개선 효과가 기대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 글로벌 위성 사업자 대상 신규 수주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방산시장 진출 가능성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밀리터리 그리고 맨팩 사업 역시 글로벌 국방비 확대 흐름에 힘입어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군용 맨팩 매출 비중은 지난해 약 9%에서 올해 15%에서 20%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서구권 고객사향 군용 안테나 공급 확대가 안정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고객사 매출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지난해 수주한 유텔셋, 텔레셋과 관련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실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과거 단기 계약 중심이었던 사업 구조가 최근 중장기 대형 수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인데요. 우주, 항공, 방산, 민항기 등으로 사업 영역이 확대되면서 향후 실적 안정성과 현금 흐름 개선이 기대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텔리언테크의 목표 주가 14만 원으로 제시를 했고요. 전날 종가는 63,9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 E&A와 OCI홀딩스, 현대차, 인텔리언테크까지 이렇게 4종목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딜사이트 경제TV와 함께 하시죠.